옛 현인들의 지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에서 한 사람의 성품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범사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고 경계 또한 마음에 따라 생겨난다. 다른 성품은 다른 운명을 만들고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 또한 그렇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사람은 쉽게 잘못된 행동을 하여 삶의 고통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감정을 낳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그 감정에 삼켜져 끝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떨치기 힘든 유혹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해야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매우 가난하게 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운이 좋게도 한 번은 큰 비가 내려 집에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담 속에서 금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리석었기에 그는 항상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느꼈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한 선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돈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으니 당신의 돈으로 그들의 지혜를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남자는 곧장 도시로 가서 한 스님을 만나 물었습니다. 스님의 지혜를 제게 파실 수 있습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지혜는 매우 비싸오. 한마디에 은 1000냥이오.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지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3걸음 앞으로 갔다가 3걸음 뒤로 물러서시오. 그렇게 3번을 반복하면 지혜를 얻게 될 것이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속은 것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감히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스님은 그의 눈에서 의심을 읽고 말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시오. 만약 내 지혜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다시 오지 않아도 좋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돈을 가지고 오시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어둠 속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그는 즉시 칼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득 스님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3걸음 앞으로 갔다가 3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하자 아내와 함께 누워있던 사람이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얘야, 이 밤중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목소리를 듣고 그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오늘 낮에 내가 산 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머니를 해치는 큰 죄를 저지를 뻔했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이 스님에게 돈을 지불하러 갔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불쾌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고객과의 갈등, 가정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님과의 문제, 또는 친구들과의 이해관계나 감정적 갈등일 수 있습니다.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감정이든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조급해 하지 말고 극단적으로 행동하지도 말며 너무 심한 말을 내뱉지도 마십시오. 성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질은 우리 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평생을 함께합니다. 성질로 인한 인과응보는 매우 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할수록 지혜는 낮아지고 성질이 클수록 건강은 나빠지며 성품이 온화할수록 복은 깊어진다. 성질과 복은 서로 반대되는 한 쌍과 같아서 하나가 늘면 다른 하나는 줄어듭니다. 성질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증국번은 젊었을 때 성질이 좋지 않아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어 사람들이 그를 멀리했습니다. 관직에서 실패하고 병권을 빼앗긴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3년을 살면서 주변 모든 것에 화풀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형제들과 하인들에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침내 한 절친한 친구의 조언 덕분에 그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일이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고쳐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삶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쉽게 화를 내는 그의 성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직에 복귀한 후 증국번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온화하고 겸손해졌으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관운도 점차 좋아졌습니다. 훗날 그는 1등 영의 후에 봉해지고 양강 총독과 직내 총독을 역임하며 일품벼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은 해로운 불길과 같아서 남에게도 이롭지 않고 자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모든 복은 좋은 성품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 하나를 점령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성격이 둥글든 모가 낮든 분노의 순간에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깊이 생각할 줄 안다면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정에 성품이 좋은 아내나 남편이 있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온 집안이 평안하고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처럼 삶의 갈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는 최고의 교육이 됩니다. 어머니의 성품이 좋으면 자녀의 감정이 안정되고 아버지의 성품이 좋으면 자녀는 더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향은 아이들이 어질고 균형 잡힌 마음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성품은 인생에서 귀중한 자산입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자연히 인생의 길이 넓어집니다. 훗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더 많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당신은 분명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기르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용이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없고 감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태국의 전설적인 인물인 백룡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 자신의 사업이 잘 될지, 가정이 화목할지, 자녀는 어떨지, 혹은 연애는 어떻게 될지 묻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단 한 가지만 묻습니다. 당신의 성품은 좋습니까? 그는 오직 성품만 좋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성품이 좋을수록 복은 깊어집니다. 한 사람이 운이 좋은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됩니다. 성질이 일어나면 복은 떠나갑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보통 온화하고 친절하여 어디서나 사랑받습니다. 반면 성질이 나쁜 사람은 조급하고 무뚝뚝하며 심지어 비이성적이어서 모두가 피하고 싶어야 합니다. 좋은 성품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기르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삶의 곳곳에는 분노와 짜증이 있어 몸과 마음을 모두 상하게 하고 자신과 남에게 모두 해를 끼칩니다. 화내지 않는 법을 배우고 지혜와 온화함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소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삶이 더 밝아질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며 그럼으로써 행복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다투고 화가 날 때마다 재빨리 집으로 달려가 자기 집 주위를 세 바퀴 돌았습니다. 점차 그의 땅과 재산은 점점 더 넓어졌지만 화가 날 때마다 그는 여전히 집 주위를 도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의 땅은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의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근처에 할아버지보다 더 큰 땅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화가 날 때마다 자기 땅 주위를 세 바퀴씩 도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화가 날 때마다 나는 내 집과 땅 주위를 세 바퀴씩 돌았단다. 달리면서 나는 생각했지. 내 집은 이렇게 작고 땅도 얼마 없는데 남에게 화를 낼 시간이나 자격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모든 시간을 열심히 일하는 데 쏟았단다. 이제 늙었지만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단다. 집과 땅 주위를 돌 때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내 집이 이렇게 커지고 땅도 이렇게 넓어졌는데 굳이 다른 사람과 사소한 일로 다툴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역시 사라진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용으로 승리하고 조급함으로 실패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마음 편히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더라도 마음은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찾기 어렵습니다. 왕양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좁은 마음은 재앙의 뿌리요. 넓은 마음은 복의 문이다. 분노가 찾아오면 복이 떠나갑니다. 복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성질이 당신의 복을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절반의 성공입니다. 좋은 성품은 재물을 끌어들이고 복을 맞이합니다. 반대로 성질을 관리할 줄 모르면 복과 행운도 당신을 떠나갈 것입니다. 사람의 운은 사실 일종의 에너지장입니다. 이 에너지장이 온화해지면 원망하던 모든 사람과 주변의 모든 일이 도움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때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사건은 당신 자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햇살처럼 관대하고 온화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삶에 좋고 긍정적인 것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당신의 성품이 인생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다.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 화낼 자격조차 없다. 살면서 화를 덜 내도록 노력하고 관용과 이해심으로 갈등을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성질이 나쁠수록 복은 옅어지고 성품이 좋을수록 복은 두터워집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성품만 좋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한 사람이 인생에서 순탄한지 부유한지 아닌지 사업이 번창하는지 쇠퇴하는지는 모두 그의 성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급할수록 복은 옅어지고 침착할수록 운세는 안정됩니다. 당신의 성품이 어떠하냐에 따라 당신의 운명도 그렇게 됩니다. 모든 나쁜 성질의 결과는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한서에 이르기를 화목한 기운은 기람을 낳고 거스르는 기운은 재앙을 낳는다. 화가 나면 사람은 이성을 잃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 쉬우며 인생에 심각한 결과를 남깁니다. 춘추정욱 시대의 조나라는 작은 나라였지만 여전히 제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조나라의 군주인 주장공은 본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나쁜 성질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어느 날 궁궐 안을 거닐다가 그는 땅에 물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하인이 대답하기를 며칠 전 궁에서 연회가 있었는데 진나라 손님이 술을 마시고 소변을 보아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사실 그 하인은 예전에 상을 요청했다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손님을 모함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장공은 분노에 이성을 잃고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그 손님은 이미 진나라로 도망친 후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 장공은 더욱 화가 나 손을 너무 세게 쳐서 화로에 넘어져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마 후 그의 상처는 감염되어 골맞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번져 들판을 태우듯 끄지 않으면 온 들판을 삼킬 것이다. 분노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모든 일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습니다. 아마존강 유역에는 성질이 사나운 우에라는 물고기가 있지만 그들은 종종 작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물고기에게 패배합니다. 알고 보니 우에에게 쫓길 때 뾰족부리 물고기는 나무 구멍 속으로 숨어 우에를 약 올립니다. 우에는 화가 나서 입을 벌려 삼키려 하지만 뾰족부리 물고기가 목에 가로로 걸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결국 굶어 죽게 됩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공덕의 숲을 태우는 불과 같다. 분노의 불길이 닿는 곳에는 공덕과 복록이 설 자리가 없다. 만약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모든 행운은 점차 소진될 것입니다. 오직 안정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나쁜 일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으며 어려움 앞에서 짜증내지 않고 자제할 줄 알아야 복이 가득하고 인생의 길이 넓어질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에게 성품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책은담에 이르기를 마음이 거칠고 생각이 서투르면 큰 일을 이루기 어렵고 마음이 평안하고 생각이 맑으면 온갖 복이 따른다. 조급한 나쁜 습관은 인생길을 가로막는 호랑이와 같고 좋은 성품은 성공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당나라 시대의 대신 황보식은 성질이 급했습니다. 한 번은 벌에 손가락을 쏘이자 그는 화가 나서 벌집을 부수고 벌들을 지식여 버렸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아들이 글자를 잘못 쓰자 화가 나서 아들의 팔을 물어 피가 나게 했습니다. 변덕스러운 성품 때문에 그는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관운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관직에서 쫓겨나 낙양으로 돌아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죽기 1년 전에야 배도의 초청으로 모사로 일하게 되어 형편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때조차도 그는 성질을 고치지 못하고 자주 윗사람에게 거슬러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반면 배도는 온화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정에서 권위를 누리면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기부하여 지은 절에 바칠 비문을 백거이에게 부탁했습니다. 황보식이 그 소식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찾는가? 참을 수 없구나. 그러나 배도는 다투지 않고 직접 찾아가 황보식에게 글을 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작품을 받은 후 그는 감사의 뜻으로 비단 1000여 피를 선물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역사는 참으로 잔인하다. 어떤 이는 재능이 뛰어나지만 무명으로 남고 어떤 이는 찬란한 족적을 남긴다. 황보식은 변덕스러운 성품 때문에 거의 평생을 고독하게 살다가 결국 고향 교회에 묻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배도는 평생 사랑받으며 살았고 죽은 후에는 태사로 추중되어 헌종의 사당에 모셔졌습니다. 현실이 잔혹하다고 말하기보다 성격이 운명을 결정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최고의 인물은 재능은 있으나 결점이 없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재능과 결점을 함께 가진 사람이요. 최악은 재능은 없으면서 결점만 많은 사람이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감정의 노예는 출발점이 아무리 높고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막다른 결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자신의 성품을 다스리고 관용과 침착함을 알 때만이 세상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성품은 사람의 가장 강력한 명함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재능이 있으면서 성품이 온화한 사람은 분명 큰 인물이고 지혜가 있으면서 기질이 침착한 사람은 생각이 명철할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평온한 마음과 안정된 성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넘치는 열정으로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야만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신선과 같은 평정심만이 멀리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22살에 한 젊은이가 장강에 플라스틱 공장을 세우고 금세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완성된 후 거래처가 개인적인 문제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젊은이는 화가 나서 직접 따지고 싶었지만 생각 끝에 분노를 억누르고 제품을 가지고 거래처를 찾아가 다시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비록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의 관용은 상대방을 감동시켰고 그는 그에게 많은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기업가의 사무실에는 항상 이런 좌우명이 걸려 있습니다. 높은 곳에 서서 안정된 곳에 의지하며 넓은 곳으로 나아가라. 관대한 처세는 그의 업무 원칙일 뿐만 아니라 그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의 책에는 회사 한 관리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협상 중에 고객과 다투어 계약을 망쳤습니다. 일이 끝난 후 그는 처벌받을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꾸짖는 대신 상사는 그에게 온화하게 경험을 교훈 삼아 다음번에는 더 잘 준비하라고만 했습니다. 이 관용은
그를 감동시켜 최선을 다하게 했고 결국 그는 계약을 다시 따냈습니다. 이 기업가의 삶을 돌아보면 고객을 대하든 부하 직원을 대하든 그는 항상 온화한 태도를 유지했고 거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좋은 성품은 그가 많은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주었고 95살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상업계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는 진지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람에 대해서는 온화하지 않을 수 없다.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항상 쉽게 행운을 만납니다. 비록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더라도 그들은 작은 빛을 별이 가득한 하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품이 작을수록 사업은 넓어집니다. 이를 만났을 때 항상 침착하고 이성적이면 업무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성품이 좋을수록 감정은 순조롭습니다. 다른 사람을 관용과 온화함으로 대하면 존중을 받게 됩니다. 성품이 안정될수록 건강은 좋아집니다. 마음이 넓고 낙관적이면 사람은 활력이 넘칩니다. 세월이 흘러도 말입니다. 좋은 성품은 인생의 만능 통행증이라는 말처럼 사람이 침착하면 모든 일이 봄바람처럼 순조로울 것입니다. 성품이 작을수록 가정은 행복합니다. 나쁜 성품은 전염병과 같아서 가장 먼저 감염되는 사람들은 바로 가족입니다. 심리학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아버지가 집에 와서 소파에서 뛰놀던 아이에게 소리칩니다. 화가 난 아이는 옆에서 놀던 고양이를 걷어차고 놀란 고양이는 길거리로 뛰쳐나갑니다. 마침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가 고양이를 피하려다 길가에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합니다. 나쁜 성품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쉽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종종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성질이 나쁜 사람이 있으면 온 집안이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 조급함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소심하고 위축될 것입니다. 3명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성품이 좋았고 스스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째와 막내는 모두 온순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2딸을 낳았고 현재 모두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활발하고 사랑스러우며 정신적으로 항상 활기차고 전혀 늙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둘째의 남편은 성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들을 자주 때렸습니다. 많이 맞아서 아들은 소심해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며 남자다운 기백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고향에서 일하며 아버지를 부르지도 않고 심지어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시아버지와 끊임없이 충돌하며 손녀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야 세뱃돈을 주겠다는 문제로 자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의 아내는 원래 고집이 세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꾸지람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딸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 매우 내성적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밤낮으로 집안 걱정에 시달리며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화 좀 그만 내라고 조언할 때마다 내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걸 보니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화풀이 좀 해야겠어.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 불화는 계속해서 발생하며 온 가족을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나쁜 성품은 사실 이기심입니다. 문제를 온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부러 화를 냅니다. 가족에게 이기적으로 대하면서 무슨 가정의 행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녀는 가정불화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거나 나쁜 성품의 영향을 받아 분노를 사방에 퍼뜨리며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성질이 나쁜 한 사람은 정말로 온 가족을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성품이 작을수록 건강은 좋아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잠재적인 암과 같습니다. 수년 동안 축적된 스트레스, 실망, 불안은 당신이 잊었을지라도 당신의 몸은 잊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은 점점 더 많은 질병이 부정적인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치명적 감정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감정과 질병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를 인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황 발작은 승모판 탈출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불안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잦은 분노나 적대적인 태도는 고혈압과 관상동맥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증오, 슬픔, 용서하지 못함, 자기 혐오와 같은 감정은 류마티스 관절염, 홍반성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압된 분노는 스트레스, 만성 두통, 요통, 턱관절 장애, 섬유 근육통, 증후군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면역 체계에 해를 끼치기 쉬운 감정으로는 분노, 슬픔, 두려움, 우울, 적개심, 의심 및 계절에 따른 감정 조절, 불능 상태, 여름의 다툼, 겨울의 우울 등이 있습니다. 성질이 나쁜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건강을 가장 많이 해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이나 보약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성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부모, 자녀, 상사, 동료와 온화한 관계를 맺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마음이 평온하고 기운이 화목하며 관계가 조화로우면 질병은 멀리 달아날 것입니다. 인생에는 3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 일, 남의 일, 그리고 하늘의 일.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일을 온화하게 해결하며 남의 일이나 하늘의 일에 덜 간섭하십시오. 이것이 평생의 교훈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 가정, 건강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나쁜 성품은 이 모든 중요한 것을 파괴할 수 있으며 당신의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인생에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책임져야 하며 화를 내는 것은 가장 큰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인생은 여행 가방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들고 필요 없을 때는 내려놓으십시오. 필요 없을 때 내려놓지 않고 무거운 짐을 계속 끌고 다닌다면 결코 가볍고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포용할 줄 알아야만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성질을 버려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며 세상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품을 기르면 인생의 좋은 일들은 부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양생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에서 시작하여 정기를 기르고 몸을 굳건히 하며 병을 물리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정기가 충분하면 몸이 건강하고 정기가 줄어들면 몸이 약해지며 고갈되면 생명도 끝납니다. 보통 젊을 때는 정기가 왕성하여 균형 잡힌 삶을 살며 가난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년에 들어서면 정기가 점차 고갈되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족함은 더 커지고 몸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만약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쇠약해진 몸은 더욱 빠르게 쇠퇴할 것입니다. 인생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성질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질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 자신도 즐겁지 않게 합니다. 성질이 남아있으면 복이 감이 오지 않고 성질이 사라져야 비로소 복이 나타납니다. 성질이 당신의 복을 가로막게 하지 마십시오. 성질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성질을 드러내는 것은 본능이지만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능력입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성질을 드러내는 대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성질을 통제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는 온화함으로 승리합니다.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성질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급하고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큰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기운이 화목한 사람에게는 모든 행운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마치 화약통과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폭발합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쉽게 밀려날 수 있습니다. 나쁜 성질은 재앙의 뿌리이고 온화한 성품은 행운의 시작입니다.
오직 자신의 성품을 닦아야만 행운이 문을 두드리러 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 화낼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낼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있더라도 분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누구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이유 없이 화내지 않으며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한 번의 분노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 주었더라도 단 한 번 화를 내면 그 전에 모든 좋은 것들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복과 행운은 점차 당신을 떠나갑니다. 분노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당신을 아무리 너그럽게 대하더라도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삶에서 이러한 예는 적지 않으며 그로부터 얻는 교훈은 우리에게 행복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성질을 억제해야 함을 항상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평범하거나 심지어 더 나쁜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심지어 온갖 이유로 자신을 변명합니다. 변명할 용기가 있다면 왜 자신의 성질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틀렸다면 왜 자신이 성질을 부려 삶을 점점 더 나쁘게 만듭니까? 분노는 몸을 해칩니다. 모든 병은 기에서 생기고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점차 몸속으로 스며들어 겉은 신선해 보이지만 속은 썩기 시작하는 사과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일정 수준까지 축적되면 그것이 큰 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으로 복을 맞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의 분노는 충분히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자신을 벌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밤을 넘기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조급하고 성미가 거친 사람은 보통 큰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음이 화목하고 기운이 평온한 사람에게는 모든 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성품이 온화할수록 복은 더욱 깊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성품을 닦고 고칠 때 행운은 저절로 찾아올 것이며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로부터 온화함과 침착함은 복 있는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조급하고 쉽게 화내는 사람은 보통 복이 없습니다. 태상가문편에 이르기를 화와 복에는 정해진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부를 뿐이다. 즉 화나 복은 정해진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인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화복은 겉보기에는 불확실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두 자신이 닦은 결과입니다. 성질을 지키면 운을 지키고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계산 대신 관용을, 분노 대신 평정을 사용하십시오. 오직 마음속에 항상 즐거움이 있고 근심이나 분노가 행이 없을 때만이 인생의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